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7% 정도, 0.69%, 그리고 나스닥은 2% 조금 넘게 2% 초반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퍼센트는 다르지만 변동성이 그냥 나스닥이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고 코스닥이 변동성은 큰데 비슷비슷하죠, 모양은. 그래서 뭐 나스닥이 뭐 너무 많이 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둘 다 밀렸는데 움직임이 다우가 변동성이 좀 적고 나스닥이 변동성이 좀 더 큰 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 이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작년 말부터 계속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미국 금리 인상 이슈, 오늘 이번 FOMC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회의를 하는데 모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빅스텝 이번에 안 될 것 같다. 0.5 안 된다. 0.25 올릴 것 같다. 라고 뭐 회의는 하겠지만 이쪽에 무게감을 강하게 실어서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왜? 전쟁 때문에 한 번에 빅스텝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대차대표 축소나 이런 양적 긴축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만 안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빠르게 하겠다, 뭐 당장 상반기 하겠다 이런 얘기만 안 나오면은 큰 부담은 안 된다라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쟁이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동안 회의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회의할 때도 얼마 정도의 이견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회의할 때도 더 이견차를 좁힐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더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무력으로만 할 건지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은 있다. 그 다음부터가 뭐냐?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회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현재 시각,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10시 30분이에요. 그래서 뭐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게 뭐냐? 러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거 세 가지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은 없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나토 가입 철회하고 이제 중립국으로 해서 비무장화하는 거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거 나중에 뭐 러시아가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 문제 빼고는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하겠다라고 3차 회담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러시아는 이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게 뭐냐? 러시아가 건설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몇 가지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드라이브를 건 게 어느 정도는 좀 먹히고 있다. 성공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화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게 우리 중국이랑 북한이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이게 별 제재 없이 가볍게 들어가면은 러시아가 이제 좀 가벼운 제재만 받았다면 중국이 어떻게 한다? 이걸 토대로 삼아서 뭐예요? 대만 쪽에다가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비슷하게 대만 쪽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비핵화를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이 많은 나라였는데 이거를 뭐 MOU를 맺으면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MOU를 맺고 뭐 반납하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 지켜줬죠.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비핵화 협상 안 한다, 비핵화 못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더 많은 것을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기존보다 더 많은 것을 북한에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정도. 이게 우리랑 가까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되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증시랑 비슷하게 맞춰서 오늘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FOMC 경계감,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가 나와서 만약에 이게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 내일 바로 반등은 나올 거고, 적어도 이제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얘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뭐 반등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을 깨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고, 저점을 깨도 회복은 되는데 그럼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수급 동향은 주식은 매도하는데,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은 매도하는데, 선물 옵션 동향 보면은 특이하게 선물 매수 상승 포지션이죠. 콜옵션 매도는 상승하지 않아야 수익 보는 포지션인데, 풋옵션 같은 경우도 매도, 근데 금액이 거의 없으니까 이건 제외할게요. 외국인들 포지션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물 상승 포지션, 콜옵션은 올라가지만 않아도 되는 포지션. 꼭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는. 그러면은 약간의 경계감을 갖고 이 중립 이상 정도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주식을 좀 규모 있게 매도했으니까 중립 이하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저 전쟁 리스크가 좀 안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쟁 없이 미국이 0.5%만 인상해도 1,300원을 갈 가능성이 있는 환율인데, 미국은 0.25로 이제 금리 쪽은 안정화됐으니까 전쟁 쪽만 조금 이제 완화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환율도 이제 1,242원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환율도 조금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대신 외국인들이 지금 이 선물 옵션 동향에서 하방 포지션을 크게 구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우려감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에이, 밀려봐야 뭐 잠깐 밀리고 바로 올라오겠지. 그리고 잠깐 밀리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밀어내린 정도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수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쟁 상황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비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코스피 얘기고, 코스닥 같은 경우 3,300억 굉장히 규모 있게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한 후에 하루나 뭐 이틀,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예를 들어 1,0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오늘 밀렸던 거는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뭐 이슈로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오전 개장 초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오후장까지 계속 눌리면서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온 건 좀 아쉬운데,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동안이나 끌고 왔는데, 어느 기업이든 4년 동안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면은 뭔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대부분 높아요. 그래서 4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분식회계에 대해서 고의성을 입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의성을 입증 못했다. 물론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진 않겠지만 뭐 셀트리온 측에서 잘 처리를 한 거겠죠. 자,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과거 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난 다음에 고의성 입증돼서 어떻게 됐어요? 잠깐 거래 정지됐다가 뭐 한 달 조금 지나서 풀렸죠. 그리고 과징금 80억. 얼마 되지 않,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때 고의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셀트리온은 뭐예요? 고의성 입증 못했죠. 과징금만 내고 거래 정지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불명예를 조금 이제 해소하는 과정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중선이 결정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징금 얼마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과징금 처리하고 이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핑계거리를 분식회계로 잡아서 그런 거지 4년 전부터 알고 있던 이슈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재부각시키면서 그냥 공매도 치고 수급적으로 밀어내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셀트리온은 기업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급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수급만 회복시키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급만 회복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는 아직도 11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13만원 정도는 가도 전혀 이상할 거, 이거 넘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지금 가격에 있을 게 아니다. 30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5만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20만원 넘어가서 이제 한번 탁 치면은 이제 공매도 부분에서 일부 쇼커버링이 나온지 뭐 체크가 될 텐데, 쇼커버링이 나와서 만약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공매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이 끌릴 수 있다라는 정도. 요 두 가지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를
이 좀 해소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공매도에 계속 시달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금 흐름이 최근에 이동하고 있다. 기존에 전쟁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다 전쟁 관련주,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식량이고 뭐고 뭐 비철금속이고 다 전쟁 관련주 쪽으로 갔었는데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말씀드린 거 어떻게 돼요? 105,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왔습니다. 105,000원까지 1차적으로 오는데 여기를 회복해서 위에서 안착해서 쉬느냐 저항 맞고 105,000원 아래서 쉬느냐에 따라서 카카오가 얼마나 강할 거냐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김범수 의장이 사임하고 남궁훈 대표 체제로 진행되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제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몰고 온다. 카카오, 네이버, 뭐 줌인터넷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인터넷 업종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기존에 뭐 최근에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선거 대비해서 대선 대비해서 인맥 관련주가 아니고 뭐다? 정책 관련주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괜찮다. 왜? 누가 돼도 정책이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양쪽 보면은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쪽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럼 뭐예요? 가장 큰 이슈 부동산. 그럼 건설 쪽. 뭔가 분양을 한다,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 본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GS건설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무거운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10,000원이 넘게 올라왔죠. 거의 한 이제 3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46,000원만 유지해주면 좋고 여기서 안 밀리고 횡보한다? 그럼 더 세게 갈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건설주 볼 때 뭐 봐야 된다? 건자재 봐야 된다. 누누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뭐 삼목에스폼하고 성신양이하고 노르페인트, 뭐 대림비엔코, 뭐 하츠벽산, 메넥스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제 이 정도는 외우시죠. 그 외에 많은 종목 있지만 이 정도는 외울 정도로 제가 한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삼목에스폼 어때요? 대장으로서 잘해주고 있죠. 삼목에스폼이 너무 올라서 부담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푸집 쪽으로는 금강공업이 있는데 뭐 굳이 금강공업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 삼목에스폼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지금 신규 매수는 좀 어렵긴 해요. 24,000원 유지해주면서 가격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좀 한다.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과열을 좀 시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과열 구간이라서 신규 매수는 어렵고 보유하신 분들이 24,000원 유지하면은 들고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줄였다가 추후해 볼 거냐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뭐 쌍용 CN이라던가 아니면 대림비엔코 벽산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은 뭐 대림비엔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반짝 올라오고 나서 7,500원 위에서 잘 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쉬는 종목들 보시면 돼요. 올라가서 막 이만큼 올라가서 슈팅 나오기 전 혹은 과열권에 들어간 종목들 추격 매수하려다가 괜히 조정 구간에서 왜 내가 매수하면 내려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올랐을 때 과열 구간 진입했을 때 매수하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과열시키려고 쉬는 구간 나오죠. 그러면은 이럴 때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줌인터넷을 비롯해서 로봇스타, 대신정보통신, 뭐 마인치렉 같은 경우가 로봇 AI 쪽으로 해서 오늘 뭐 이슈를 받으면서 강했습니다. 이러면은 뭐 내일 6,700원 넘어가는지 관건이 되겠죠. 6,700원 위쪽에 6,700원, 7,000원 사이 이 구간에 매물대가 좀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뭐 높게 보면 뭐 9,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7,000원 구간 넘어가서 8,000원대까지만 봐도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오래 쉬었는데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이제 기대감을 모으면서 인성 정보를 비롯한 뭐 유헬스케어나 이런 쪽도 이제 한 차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 뭐 밀려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재택치료, 코로나 재택치료도 이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려 있고 쉬는 동향이었죠. 그래서 한 차례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은 이번에 잘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동산 외에도 가장 크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 뭐다? 저출산하고
취업률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저출산이 오늘 또 얘기가 나오죠. 아가방 컴퍼니랑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인구 절변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신설 부처를 설립하겠다라고 바로 나옵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력,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당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하면은 내 주변에,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다들 이제 훌륭하셔서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해서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도 뭐 둘 셋 낳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보시면 주변 둘러보면은 결혼을 포기한다거나 뭐 애를 포기한다거나 뭐 요즘에 뭐 취업도 포기하고 엠포 세대라고 하죠. 여러 가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전체적인 주변 상황을 둘러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구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미리 알 수 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절변 문제, 뭐 이거 외에도 원전 같은 경우도 아예 너무 급격하게 탈원전하는 거는 뭐 추후에 탈원전을 할 수도 있겠죠. 탈원전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국가가 아니죠. 러시아 같은 데가 아니죠.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천천히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현실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탈원전을 좀 진행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에는 여당 야당 후보 모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죠. 특히 뭐 이번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탈원전을 철회해서 기존에 뭐 20% 중반 뭐 중후반이었다 하면은 30%대로 원전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아예 뭐 더 강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뭐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번 정권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정책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맥 관련주 아니고 정책주를 보시는 게 맞다.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 뭐냐? 자, 비철금속 같은 경우 오늘 일부 중소철강사하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가 움직였는데 고려아연, 뭐 티플렉스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들어갈 구간은 아니죠. 고려아연, 뭐 티플렉스,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도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식량 관련주도 뭐 남해와 효성OMB 이런 거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빅텍, 퍼스텍 뭐 이런 종목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메라이진 엑소 이런 종목들, 이 방산 관련주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전쟁이 지속되면은 뭐 바로 합의가 안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건설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러시아도 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쟁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든 방산이든 이쪽을 지금은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자금이 정책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쪽을 매매를 해야 되고 어느 쪽을 손대지 않아야 되는지 지금은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도 굉장히 큰 기회가 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전쟁 관련 쪽 계속 매매하고 싶다라면 차라리 오늘 중국 쪽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고 이번에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드 배치를 뭐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중국이랑 그러면은 한일령 심해지고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좀 밀렸죠. 자, 그럼 뭐예요? 리오프닝 관련주나 콘텐츠 이쪽이 하락하는 거 중간에 잡지는 마시고 내려가는 거 놔뒀다가 하락이 정체된다, 하락이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리오프닝 쪽 다시 움직일 겁니다. 특히 뭐 여행이나 뭐 영화가 됐던 문화가 됐건 놀고 먹자라고 하죠. 우리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해당 분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밀려 있을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리오프닝 관련주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움직인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바로냐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보시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섹터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섹터들, 순환이 되고 있는 섹터들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여러분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신청을 권장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